중공의 마오 세력과 일본 구구 세력과 모종의 세계화 추진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사카는 제수이트이기 때문에, 또 중국에는 그 유대인 그룹도 좀 있고 상하이에, 그럴 뿐더러 또 제수잇이 일찌감치 16세기죠. 16세기 중반에 들어왔다는 거, 이런 거 다 제가 과거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만주국까지, 이것은 세계 자본력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세계화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세계는 하나, 이쪽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독을 들인 게 한반도 문화를 완전히 없애고 동북공정 인정하고 임나본부설 인정하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치고 내려오고, 이래서 결국은 한민족 역사를 왜곡시키고 제로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중도 문화를 없애는 것이죠. 기껏해야 현대식 그런 놀이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랜 역사를 지닌 유적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현 정부가 그만큼 세계화 추진 정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 연구소에서 말을 했듯이 한국이 가장 먼저 자국 중심의 문화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추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예견해서 얘기를 해줘요. 가령 빌 게이츠가 인구를 축소할 거야,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구도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거에 등한히 하면 지식인층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가령 임나본부설뿐 아니라 왜 일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한반도에 와서 그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학계에서 실증사학을 주장하는 그 독일계의 사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도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랑케가 주장한 것은 문헌이나 유물 연구를 해서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랬기 때문에 일제가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문헌도 다 가져가고 불태우고 또 유물도 바꾸고 이런 짓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증사학이라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 역사학계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정보가 같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리스라는 사람도 동경제대에서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바로 이 역사 왜곡을 할 수 있는 실증사학을 일본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보세요.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일제 시대에 이런 사학관을 가지고 한반도에 와서 각종 그 문화적인 것을 다 말살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일제가. 그 배후에는 이런 역사관을 심어준 독일 사학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의 역사학도 정확히 진술을 했는가, 이것도 퀘스천 마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한편 중국이 왜 그렇게 동북공정을 주장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이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막 한때 그랬었잖아요. 연해주 지역에 조선족이 많이 살고 이런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고토를 회복한다 이런 거.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고구려는 그럼 중국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가 2015년 외교부 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로는 만약에 한국이 간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고구려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무엇보다도 현재 세계화 세력이 굉장히 그 한국민 고대사뿐 아니라 이런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오로지 그 시민사회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경도돼 버린 시민사회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진보 쪽에서 보면 당신 구구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주장할 것은 반드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정직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나라의 그 국경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문화와 이런 것을 지켜내는 것이 참 보수죠. 이 때문에 저는 중국이 만약에 이런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 힘을 키우는 것은 바로 지식인층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상당히 과거에 많은 진보층에서 특히 유시민 씨가 주장을 한 환빠는 극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에 깔린 게 그런 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위 환빠라고 막 매도당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요새 들어서 환단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단군 사기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카톨릭 뉴스입니다. 카톨릭 뉴스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만약에 환단고기 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가톨릭 뉴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수잇이 중국 또 세계 전체의 유대인 그룹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세계화를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독일 철학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카톨릭 뉴스가 왜 거기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서 서포트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이건 느끼고 있었는데요. 페미니즘이라든지 한국의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등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막 그런 사항을 많이 언급한 카톨릭 신문이 작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것을 왜 카톨릭이 나서서 할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뿌리가 상당히 깊게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단곡이나 환바다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수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작업을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국사의 위치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다행히 동학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환단고기 연구하고 단군 사상 연구하고 이런 물결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공부가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